안녕하세요. 자칭 K리그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요일 수원 빅버드에서 펼쳐진 수원과 부산의 직관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대1 두 팀에게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수원은 다 잡은 경기를 정말 코앞에서 놓쳐서 아쉽고, 부산 역시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싶은 경기를 잡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한 게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경기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제가 또 직관을 했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솔직히 부산이 훨씬 더 앞섰다,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조성환 감독이, 제가 조성환 감독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몇 번 봤지만 부산에 오고 나서는 사실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다. 확실히 고향에 가니까 이 심적으로 안정된 그 여유로움이 팀에서도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결과를 보시면 수원이 유효 슈팅 5개를 때리는 동안 부산이 무려 14개를 때렸습니다. 물론 부산의 슈팅 대다수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슈팅,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달리 말하면 그 정도로 부산이 공격이 꽤나 약간 매끄럽게 진행되고 마무리는 유효 슈팅으로 끝났다면, 수원은 그걸 고스란히 유효 슈팅으로 내줬다는 점이 양 팀에게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수원의 문제는 역시 수비다라는 점이 이번 부산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원의 포메이션 4-3-3 가져갑니다. 공격 시에는 공격수 4명을 비롯해서요, 왼쪽 또는 오른쪽 윙백이 같이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거의 최전방에만 5명 정도가 있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올라오는데, 미드필더인 최영준과 이규성이 중원을 커버해 줍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상대 수비만큼이나 수원의 공격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쩌다 보면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이고 더 많은 공격 찬스를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인을 너무나 올리다 보니까 공격과 미드필더 간의 그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 최영준과 이규성, 이 2명만으로 중원을 커버해야 된다는 점, 게다가 이 둘이 그렇게 나이가 또 젊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 그리고 이 둘이 나가면 누군가는 이 둘을 대체해줘야 되는데 과연 대체하는 선수들이 이 둘만큼이나 그렇게 좀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압박을 한다고 라인을 너무 올려버리면, 지금 보십시오. 미드필더와 수비 간의 라인도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패스, 이번 경기에서도 골키퍼 구상민 선수의 패스 한 방으로 그대로 부산은 아주 쉽게 중원으로 볼을 그냥 가져갑니다. 게다가 여기서 보시면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게다가 중원이 뚫렸기 때문에 수원의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이미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수비 상황을 보시면 일류첸코 선수가 최후반까지 와가지고 수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전방까지 갔던 일류첸코가 또다시 백코트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수비까지 해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인 끝에서 끝까지 일류첸코뿐만 아니라 파울리뉴 선수, 세라핌 선수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자, 이번 상황을 보시면은 수원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공격 3명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비와 미드필더만이 공격 빌드업을 통해서 공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부산의 압박이 들어오자 수원이 이제 또 볼을 돌려보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산의 압박은 좀 거세게 들어갔고요. 볼이 이기재 선수한테 가는 동안 부산의 수비수들이 이미 길목을 다 차단했고, 결국 압박으로 볼 점유권을 또 뺏어오는 이런 것도 보면은 부산이 그만큼 준비를 잘 했겠지만, 수원 역시 빌드업 과정이나 공격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역습하는 과정들 모두 살펴보면 간격들이 너무나 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를 좁히자니 그만큼 수비수들의 간격이 또 올라와야겠죠, 라인을.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또 고스란히 역습 찬스를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은 장점이 공격적이다. 그러나 단점 역시 너무나 공격적이다라는 점을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부산의 용병들에게 너무 휘둘렸다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전 패신만 있었을 때는 수원 잘 막았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효율적인 공격도 제대로 못했고요.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 다른 선수들을 또 막아주면서 사실상 부산의 공격을 거의 막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후반이에요. 빌레로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빌레로 선수가 했다고 보거든요. 결과는 곤잘로가 냈지만 어쨌든
후반에는 빌레로 그리고 패신, 특히 빌레로 선수 막지 못하면서 계속된 공격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그 달리 말하면 부산의 빌레로 선수가 그만큼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빌레로 선수가 이제 부산의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뛰었고요. 수원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이제 막아줘야 했는데 이번 이제 오른쪽은 이건희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희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확실히 수비적인 역량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로 선수가 진짜 제가 앞에서 본 느낌을 말하면 그냥 공 갖고 있을 때 갖고 놀았어요. 내가 공 잡으면 일부러 템포를 빠르게 올리지 않고, 빌레로 선수는 또 템포를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더라고요. 그 뜻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막고 있는 이건희 선수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빌레로 선수는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난 너 제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패스 줄 거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엿보였던 이게 있고요. 확실히 이건희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경험치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점점씩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산 용병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수원이 대비를 했는데도 이 정도로 뚫렸다라면 둘 중 하나죠. 그만큼 부산 용병들이 실력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수원의 수비가 그만큼 좋지 못했거나, 또 이번에 결정적인 또 전술 차이라고 보는 거는, 부산은 전반을 사실상 좀 버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은 라인을 내리고 후반은 수원이 라인을 내렸어요.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인데, 제가 딱 보니까 부산은 라인업에서 애초에 그런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전반에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로와 곤잘로를 그냥 빼버렸단 말이죠. 그 뜻은 일단 수비적으로 가겠다. 반면 왜 그러냐면 수원 입장에서는, 수원은 보통 전반전부터 휘몰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조성환 감독은 전반에는 수비적으로 가면서 수원의 체력을 최대한 소모하게 하고 후반의 승부수를 보겠다. 여기서 골을 먹히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한 골 정도 내줘도 우리는 충분히 승부수를 띄우고 동점 혹은 그 역전까지 이룰 수 있겠다라는 조성환 감독의 그런 전술이 엿보이고, 반면 공격에서는 있죠. 생각보다 부산이 전반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회를 몇 번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은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찬스를 몇 번 가져왔네? 그러면 수원 입장은, 그러면 수원 수비 우리가 좀 할만하겠다. 오히려 후반전에 저 자신감을 불어넣을 동기가 되는 거고, 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전에 한 골 넣었고요. 부산의 공격이 전반전에 있었다 한들 그렇게 골 결정력이 좋진 못했어요. 위협적인 슈팅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할 겸 템포 늦추면서 라인도 좀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만,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후반에 너무 성급하게 라인을 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후반에 빌레로 선수가 들어가면서 부산의 공격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이거는 보통 수원이 갖고 있던 패턴인데, 계속 공격을 하면서 골문을 두드리다 보면 결국 들어가거든요. 수원이 약팀을 상대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계속 공격을 몰아치면 결국 한 골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수원이 그런 입장이 됐던 거죠. 부산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그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어쨌든 유효 슈팅 기회를 계속 내주고, 부산 입장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제공권이 좋은 곤잘로가 들어가면서 부산은 코너킥만 만들어도 자신들이 이미 준비했던 전술을 50%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곤잘로에게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수원은 사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너무 성급하게 라인을 내린 거 아닌가? 그리고 부산 공격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후반에도 점유율을 보시면 부산이 훨씬 앞섰고요. 부산은 후반에만 유효 슈팅을 9개 때렸습니다. 수원은 2개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마지막 부산 역습에 그대로 역전까지 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부산이 공격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반코트 플레이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앞섰습니다. 자, 부산도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전반에는 이 수비 라인에서 바로 공격수에게 롱볼로 볼 배급을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먹히지도 않았고, 수원 입장에서도 오히려 땡큐죠. 그냥 빌드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롱볼 올라오면 그냥 걷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격수인 백가운 선수만 막아주면 사실 받아줄 공격수가 따로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곤잘로를 투입하면서 이제 높이에서, 그러니까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간 부산이지만
물론 결국 곤잘로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오히려 곤잘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했던 롱볼이나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었고 뭔가 드리블 돌파로 패스를 만들어서 슈팅하는 그런 과정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아니 곤잘로를 넣었는데 왜 자꾸 롱볼, 그러니까 곤잘로 머리를 향해서 볼을 안 주지? 흔히 말하는 뻥축구를 왜 안 하지? 왜 저러지? 약간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너킥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부산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패신 빌레로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요 드리블을 돌파를 하면 드리블 뺏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수원과 부산 용병의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게, 수원 같은 경우는 세라핀, 브루노 실바, 파울리뇨가 공 잡으면은 굉장히 스피드를 앞세워서 막 빠른 드리블 돌파, 그러니까 흔히 상대팀 수비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즐겨 하거든요. 근데 부산 패신이나 빌레로는 템포를 죽이고 굉장히 뭔가 잔잔한 느낌으로 드리블 돌파하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용병 스타일이 달랐던 게 아주 재미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세라핌을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물론 브루노 실바도 잘 막았습니다만 세라핌이 뛴다 싶으면 같이 뛰어주고요. 그리고 이 세라핌이 공을 잡으면 협력 수비 2명 이상 붙어줘가지고 바로 길목을 차단하는가, 또 공을 또 뺏어주는 플레이가 좋았고, 기본적으로 부산은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수원의 장점이죠. 사이드, 양 사이드가 굉장히 빠른 기동력으로 상대팀 수비를 휘둘렀는데, 부산은 그거를 이미 알고 라인을 내리고 최대한 역습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플레이가 또 많이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핌이 이제 또 기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 중앙에 일류첸코, 그리고 그 옆에 브루노 실바, 뒤에 이기재 선수 모두 다 이제 오픈 찬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가 너무나 아쉬웠고요. 또 여기서는 수원 공격이 3명이고 부산 수비가 2명입니다. 수적 우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라핌 선수가 욕심내면서 무리한 슈팅으로 공격 기회 날아갔고요. 그리고 브루노 실바 선수 역시 아직은 몸 상태가 100% 아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욕심낸 거죠. 그러나 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격한 거에 비해서 한 골밖에 들어갔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고, 더 추가골을 넣어서 여유 있게 경기를 좀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에 대한 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산의 리영직 선수인데, 또 같은 리씨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유심히 봤거든요. 이 선수가 안양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부산에서도 이제는 사실상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건데, 중앙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공격, 수비 모두 관여하면서 약간 중심을 제대로 잡아줬고요. 중원에서 이제 볼도 잘 뺏어주고 차단해주고 패스도 잘 준단 말이죠. 특히 이제 공격에서는 패스, 이거를 너무 놀라운 게, 리영직 선수가 진짜 자신의 진가를 데뷔 전부터 드러냈다. 패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공 잡고 후방에서 찔러주는 패스나 반대 전하면서 롱패스로 반대 전환해주는 패스나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데려온 것 같고, 그것도 적극적인 공격으로 공격 찬스도 한 2번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선수가 과연 부산에서 처음 뛰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녹아들었고, 또 경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물론 리더십도 있다 라는 점, 이게 부산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 앞으로의 리영직 선수의 활약이 또 빛난다면 부산이 승격권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 충분히 2위 수성할 수도 있다라는 경기력을 이번 수원전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홈에서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원은 인천이 1대0으로 무승부를 거둔 상황에서 같이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승점은 10점 차입니다. 수원은 이제 1위를 인천을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2, 3, 4, 5, 6위한테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3, 4위 부천, 전남과 승점이 4점 차이고요. 5위 부산과는 5점 차이, 6위 이랜드는 6점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번 7월 달의 경기들이 정말 하나하나 중요한데, 아산전을 시작으로 청주, 전남, 이랜드 이렇게 까다로운 팀, 수원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팀들의 만남 연속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경기라도 삐끗해버리면 바로 3, 4위 부천, 전남에게 쫓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이 계속 분수령이라고 하지만 정말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하라,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홍명보, 이하라 코치가 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하라 코치로
수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이것도 수원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산 역시 김포전을 시작으로 성남, 화성, 부천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2경기 펼칩니다. 원정에서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이지만 홈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부산 역시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2위까지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7월 경기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부산이 짜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성환 감독이 확실히 약간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공격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용병 3명. 제가 그 용병 사비에르, 중앙의 사비에르 선수까지도 아주 좋은데 제가 예전에 부천 부산 시즌 초반에 경기 보러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이 용병 4명이 그냥 진짜 너무 좋은 플레이를 펼쳐가지고 부천 입장에서 너무 짜증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할 팀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용병 4명의 합이 또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제가 뭐 전남이나 뭐 다른 플레이오프 승격권에 있는 팀들을 딱 보면은 부산도 공수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팀들보다도 승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왜 그렇게 못할까? 원정에서는 왜 그렇게 잘할까? 이거 단순히 그냥 밈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홈에서 왜 못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야지만 승격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원과 부산과 수원 모두 힘내시고요. 여기까지 자칭 K리그2 리영섭의 직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경기장에서 물 많이 드시고 아주 재미있게 경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